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세라의 예술러닝. 저는 이세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주 모이세 신부입니다. 오늘은 현대미술 아, 하면은 이 작가 정말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대미술계에서 정말 가장 강력한 어떤 충격을 안겨준 작가이자 오호, 이것이 바로 현대미술이다. 야, 이제 미술은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선언한, 작품으로서 선언한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정말요? 오늘 네네. 데미안 허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데미안 허스트 워낙 유명한 작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평소에도 좀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처음 봤어요. 처음 처음 봤어요? 봤고 아마 저처럼 데미안 허스트를 처음 만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아, 그렇구나.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앤디 워홀이 네. 한국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었어요. 원래는 네, 제 네. 기억으로는. 네. 근데 여기 시립미술관인가? 거기서 네. 전시를 좀 오래 했는데 네. 초등학생들도 막 단체로 관람을 하면서 네. 역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네. 아마도 데미안 허스트도 그런 행보를 걷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네네. 그렇구나. 네네. 워낙 이제 미술을 뭔가 전공했거나 좀 좋아하거나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현대미술 하면은 이 작가를 반드시 거쳐야 되니까 오. 제 생각에는 네네. 그래도 좀 유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에요, 근데 전혀. 이게 그렇습니다. 예, 처음 들었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 책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데미안 허스트를 직접 인터뷰를 하고 데미안 허스트 개인적인 이야기, 작품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는 책은 이 책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저도 이 책을 이제 아주 꼼꼼히 읽어봤는데, 네. 근데 인터뷰에 질문이 상당히 수준이 높았어요. 사실 답보다는 어떤 질문이냐, 좋은 그렇죠. 질문에 좋은 답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대단히 연구를 많이 하신 질문들이 아주 네. 그냥 고급스럽게 딱 수록돼 있다는 점이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렇죠? 또 저자에 대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이 저자가 김성희 저자예요. 이분이 당연히 이제 미술 쪽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시고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으로 또 그래요?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네. 그래서 데미안 허스트와는 워낙 연이 깊은 음흠.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 영국을 정말 여러 차례 왕복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데미안 허스트와 또 네네. 이야기를 나눴고 그 기록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또 우리가 이 책을 고른 이유가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데미안 허스트의 대규모 전시가 그래요? 이런 소식은 어디서 접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나 미술을 사랑한다면 이런 소식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죠. 알겠습니다. 아직 좀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 죄송해요. 이제 네. 좀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저도 곧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대체 이 데미안 허스트가 그러면은 왜 그렇게 현대미술 하면은 딱 생각나는 작가이고 현대미술의 아이콘이기도 하고 어떤 충격적인 작업을 했길래 이런지 오늘 예술러닝에서 제대로 좀 좋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이 표지에서 너무 강렬해요. 이게 딱 보는 순간 심해다 여기는. 심해다. 심해고 심해의 어떤 사진 작가가 상어에 입 벌리는 순간을 잘 포착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셨죠. 처음에는. 하지만 이 페이지 넘긴 순간 깨달았죠. 어떤? 이것은 예술 작품이고 네. 데미안 허스트가 이것으로 큰 성공을 거뒀을 수도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오늘 예술러닝에서 이제 몇 가지 작품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데미안 허스트 하면은 일단은 빠지지 않고 딱 이 작품을 이야기를 하죠. 네. 가장 대표적인. 네.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네네.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체험할 수도 없고 음흠. 죽음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네. 체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제대로 경험할 수도 없지만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책을 쭉 보면서 이분이 어떤 생각으로 작품을 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냈는데 저도 이제 신학과 철학을 또 네. 깊게 전공한 사람으로서 표현하기 힘든 것들이에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표현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주제로 잡고 있는 게 믿음이라는 주제도 크게 잡고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죽음이라는 주제도 크게 잡고 있는데 이게 뭐 말은 쉽지만 이거를 되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딱 보고 저게 죽음이구나, 저게 믿음이구나라고 만들 수 있는 게 예술의 영역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걸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4m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상어의 사체를 포르말데이드 용액에 딱 놓고 이거를 갤러리에 이게 작품이다 라고 딱 전시를 한 거거든요. 이때 생각해 보세요. 관객들이 받았을 어떤 충격은 어땠을까? 우리가 미술이라고 하면은 뭐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이게 미술이라고? 저는 살짝 두 종류가 있어요. 음. 첫 번째는 미술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 네. 즉 현대 미술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아주 즐겁게 봤을 만한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현대 미술의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있었던 기성의 어떤 풍을 한번 뒤집어주는 게 네, 현대 미술. 그리고 맞습니다. 유럽에서 줄을 잃었던 예술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네. 더 많은 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으로서 네. 봤을 땐 현대 미술이다. 현대 미술이다. 뒤집어지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네. 그러나 예술에 대한 것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잘 모르는데 이 전시가 좋대 라고 해서 온 사람들은 크게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신부님 말씀하신 게 다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1991년도라고 했잖아요.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미국의 미술과 또 이 작가 이제 네네. 영국 작가잖아요. 영국의 젊은 작가들이 했던 현대 미술은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정말 뭐냐. 영국의 그렇죠. 어떤 관객들조차도. 근데 제가 데미안 허스트가 정말 이 사람은 영원한 현대미술의 아이콘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아주 오래전에 발표했던 작품이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현대미술의 파격성, 충격성을 이야기할 때 이 작품이 회자가 되고 거론이 되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작품 이상으로 우리가 현대미술의 어떤 그 파격을 보여주고 있는 그 이후에 나온 작업 중에 또 뭐가 있나라고 생각해보면 딱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독보적인 사실 거죠. 또 하나 놀라운 건 이 책을 좀 보시면 순서적으로 이제 상어가 상당히 충격적이지만 네. 나중에 가면 더 충격적인 사건들이 벌어지죠. 더 진화하죠. 예, 그래서 충격과 충격을 계속하면서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생각들까지도 예상한 예술이 나옵니다. 요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요건 또 벌써 또 꺼내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상어는 귀여울 정도예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작품도 한번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천년이라는 작품. 요거 할 얘기 많습니다. 요거 할 얘기 많으시죠? 요거 진짜 왜냐하면 제가 보면서 네. 요거는 이세라 작가님과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영역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 데미안 허스트가 또 종교적인 것들을 맞습니다. 많이 건드리고 있는 작가이기도 맞습니다.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신부님이 저도 할 얘기가 많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데미안 허스트를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 중에 하나로 꼽는데요. 일단 데미안 허스트에게 중요한 주제,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일단 상어도 죽어 있는 거잖아요. 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객에게 화두를 일단 던지고 있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이 뭐냐면 김성희 관장님이 그런 말을 해요.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거나 죽음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죽음을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삶을 생각하는 거다, 사실은. 어차피 죽음은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한함이라는 거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공평한 삶의 조건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인생을 죽음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는 것은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너무 그게 철학적인 명제로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데미안이 건드렸던 모든 명제들 보면은 뭔가 특별한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너무 당연한 명제를 특별하게 건드렸어요. 쉬운 예로 제가 늘상 쓰는 얘기도 한데 모든 사람이 여자라면 자기는 여자인 걸 모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순간에 남자가 한 명 있어야 타자로부터 자기를 인식하게 돼요. 네. 여자였구나를 자기 인식이 되는데 죽음을 던진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죽음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명제인데 시각적인 효과로 보여주면서 당신이 지금 죽음을 봤다? 그럼 당신 삶에 집중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 당연하고 그런 명제를 특별하게 던지고 있다라는 맞아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천년이라는 작품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데미안 허스트가 특별하게 던지고 있다면 그 특별함은 파격, 충격, 잔인함, 추함 뭐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건데 맞아요. 이 작품이 지금 뭐냐면 유리관을 절반으로 나눠요. 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그 나눠진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구멍이 뚫려 있어서 한쪽에는 지금 유충들이 네. 넣어놓은 거고 이 박스 안에는 그럼 얘네가 이제 자랄 거 아니에요. 파리가 되잖아요. 그럼 파리가 이 구멍들로 넘어오겠죠. 그렇죠. 왜 넘어오냐면 배가 고프니까 그렇습니다. 피 냄새를 찾아서 오는데 이 한쪽에는 잘린 소의 머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린 소의 머리 위에는 지금 뭐가 있죠?
저게 전기로 지직 하고 죽이는 그쵸. 예, 전기 파리채 같은 게. 네, 우리 그 왜 막 여름에 막 켜놓잖아요. 예. 탁탁 타닥, 튀기면서 타닥, 예. 그 튀기면서 그 소리를 난 얼마나 통쾌해하는지 몰라. 나의 잔인함을 내가 정말 느끼고 있어. 전기 살충제. 아, 전기 살충제. 예,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금 살충제를 위에다 예, 놓은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삶과 죽음의 순환을 보여주는 거죠. 이 파리는 생명이야. 네. 살았죠. 그래서 넘어와. 왜냐면 배고프니까. 배고프니까. 그래서 죽어 있는 소의 머리를 이제 먹으려고 네. 안겠죠. 그래서 얘가 막 배부르게 먹는단 말이에요. 먹은 다음에 너무 행복해서 딱 떠오르겠죠. 네. 떠오른 다음에 파리가 맞게 되는 운명 중에 하나는 뭐죠? 죽음이죠. 그렇죠. 물론 확률 게임이에요.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또 죽을 수도 있어. 맞습니다. 그럼 얘는 뭐야? 지금 계속해서 이 작품은 삶과 죽음이 계속 순환되고 반복되는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우리의 삶 자체, 인간의 삶 자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상어 작업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이지만 결국은 죽음을 좀 더 부각시키고 있다면 이 작업은 삶과 죽음, 맞아요. 양면을 다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작업을 상어보다 더 좀 의미 있게 보거든요. 그 상당히 대단한 건 되게 발상이에요. 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을 어떻게 그 유한한 공간 안에서 무한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천년이라는 건 사이클이거든요. 네, 순환인데 순환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먹고 낳고 죽고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왜 제목이 천년일까? 고민해봤어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저도 이거를 항상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약간 천년은 좀 상징적이고 상징. 그러니까 천년이건 만년이건 무한대로 뭔가 이런 어떤 행위들이 반복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항상 이제 뭐 성경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어떤 걸 이렇게 고민할 때 네. 비유하고 실제를 같이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비유했느냐 이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일어났느냐도 네. 함께 고민하거든요. 천년이라는 제목에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순환에 대한 천년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네. 소머리는 언젠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머리가 없어지면 먹이가 없어지고 그 전시도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천년은 무한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영역까지는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의 영역은 무한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무한이었다면 네. 소머리는 누가 계속 교체를 해줘야 돼요. 아, 그런데 소머리는 교체할 수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천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냐면 어차피 예술가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의 주도권은 보는 이로 하여금 무한 상상하게끔 하는 그 기회를 주는 거니까 제 나름대로의 천년의 제목은 무한을 가장한 유한에 대한 의미가 아니었나. 어차피 무한을 끝난다. 가장한 유한이다. 유한에 대한 예. 이야기. 아, 참 이게 근데 저는 방금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이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인간이 삶의 유한함을 네네. 인식하게 됐을 때 결국은 저라면 삶을 더 사랑하게 될 것 같거든요. 아, 당연하죠. 하루하루를. 당연합니다. 여기에 이제 데미안 호스트 작업에 또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게 뭐냐면 보면은 너무 끔찍해. 그리고 한 번씩 이제 화가 나기도 하거든요. 아, 화가 납니까? 아니 예. 이런 거를 왜 미술이라고 한 그렇지. 거야? 라는 어떤 관객들은 정말 그럴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건 내가 원하는 미술이 아니야. 예술이 아니야. 아름다움을 기반한 미술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추할 수도 있고 잔인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결국은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삶의 아름다움,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것의 감사함과 아름다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마지막에 데미안 호스트가 얘기하는 아주 멋있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 또한 예상했다. 그것 또한 예, 예상했다. 당신이 한 것도 예상했다. 네. 이게 현대 미술의 어떤 접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영리하고 아주 똑똑한 작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참, 근데 약간 또 좀 약간 방송용은 아니지만 조금 치사하고 얍삽한 건 왜요? 다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몰라? 그럼 잔인하게 느껴. 당신이 알아? 그러면 나의 의미를 알겠구나.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밤이 있어? 어둡지? 낮은 밝아. 밝지? 밤은 어두워. 이 얘기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게 하루야. 이렇게. 이게 약간은 또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하고 얄미울 수 있어요. 왜요? 다 건드렸으니까. 다 건드렸으니까. 예. 어느 한쪽에만 명확하게 이거는 삶과 죽음의 의미만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아닌데요? 라고 하면 정면으로 반대할 수 있는데 네. 아닌데요 한 사람도 수용한 거거든요. 당신 잔인하다고 생각했군요. 네. 그것도 수용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좋습니다. 상어도 마찬가지, 뭐 천년도 마찬가지.
이런 작품을 대체 누가 사? 아유 누가 사냐 네. 진짜. 왜냐면 어떤 작품이라는 건 컬렉팅을 우리가 한다라고 했을 때 맞아요. 내 침실에 두고 내 어떤 거실에 두고 함께 살아가고 싶은 작업들, 계속 보고 싶은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보통은 일반 컬렉터들이라면 선택을 하잖아요.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딱 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데미안 허스트가 보여준 행복 아닌가? 네. 자기 작품 자기가 사기. 데미안 허스트의 또 다른 작품이죠. 유명한 작품. 다이아몬드로 뒤덮인 해골 작품. 신의 사랑을 위하여. 이게 현대미술의 공허함을 상징한가요? 아니면 미술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보다는 돈이 중요하다는 뭐 그런 공허한 메시지를 담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찰스사치가 이렇게 말해요. 돈 자체가 바로 메시지입니다. 참 이게 데미안 네네. 허스트라는 작가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 상업적이고 네네. 뭔가 이런 작업을 하는 작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 사람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돈이 어떻고 뭐 허무가 어떻고 이런 것보다 그냥 돈 자체가 메시지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해석이 100사람이 봤다면 100개의 해석이 가능한 당연하죠. 거예요.